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 지금 페이스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네, 네. 그 이제 AI 산업의 어떤 부흥으로 인해 음. 초과 그 순익, 음. 초과 이익, 초과 세수라 그랬거든 정확히. 초과 세수야. 세수야. 세수.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국민 배당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로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야 왜 이거를 기업이 번 돈을 그렇게 또 돈 퍼주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저도 이제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네. 용범 키님의 페북을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전문을 봤습니다. 네. 전문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얘기를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건데. 그게 뉴 이재명의 역할이야. 그렇죠. 예.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예요. 세수.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슈킹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 보고 야 내놔 이게 아니라 해줘, 내놔 기업들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낸 세금 법인세. 수입, 예. 정부 몫의 돈에서 그쵸. 그걸 따로 챙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해서. 지금 세수가 엄청 늘 겁니다. 법인세가 네. 일단. 그렇지. 그 두 기업이 너무 벌어가지고. 예. 그럼 뭐 1,000조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산이 좀 있으면.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늘어난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 거예요, 김용범 실장이.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하나 문제는 예. 그 이름을 굳이 국민 배당금이라고 붙여서 이게 욕을 먹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마 이 대통령의 고집일 거예요. 아 그래요? 배당? 대장동 때도 배당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워딩을 바꿔야 돼. 아. 배당금 말고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뭐 네. 오히려 저는 이 김용범 실장의 페북에는 그 보수층들이 더 좋아하고 진보층들이 싫어할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그런 초과 예산이 발생하면 네. 복지 이전 소득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제 그 현금성 그걸 했는데 그거는 부족하고 네. 다른 식의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가 이제 창업과 네. 문화 뭐 이런 분야다라고 네. 오히려 중도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배당금이라는 말과 그 초과 세수라는 말이 하나 겨우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야 기업 빙 뜯어서 퍼주게 한다 이렇게 좀 오해를 받더라고. 그렇게 저 몰고 가요. 저 국민의힘이 아유 정말 조금 더 쓸모가 없는 그런 정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당들이 좀 그걸 잡았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청와대가 딱 선을 또 그어가지고요. 좀 정리는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알파고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만남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기본소득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을 김 실장이 다시 꺼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AI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에 이익 분배에 대한 압력을 준 걸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국민의힘 말입니다. 앞서 이석현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배당금을 준다? 기업 주주도 아닌데 무슨 배당인가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현금 지급 논쟁이 아닙니다. AI와 반도체 시대의 막대한 과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함께 만든 산업 기반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을 어떻게 공동체의 미래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산업과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와라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AI 시대 기본소득 문제를 언급했고 김용범 실장은 이를 국민 배당금 논의로 확장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기업 돈을 빼앗아서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반도체와 AI 산업의 호황이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 세금, 그러니까 정부에게 입금된 그 돈을 국민 전체의 미래 안전망으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기업이 번 돈을 삥 뜯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생각은 전혀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연구 기금을 만들고 그 운용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해 왔습니다. 2024년 알래스카 연구 기금 배당은 1인당 1,702달러 수준입니다. 네. 알래스카의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었다가 아닙니다. 자원의 과실을 기금화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수입을 정부 연금 펀드, 이른바 석유 기금에 적립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공식 설명도 이 기금의 목적을 석유, 가스 수입의 장기 관리와 현재 미래 세대의 혜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알래스카처럼 매년 현금을 직접 나누어 주지는 않지만 철학은 같습니다. 한때의 호황을 한때의 소비로 끝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장기 자산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여준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시민 배당 구상이 그 사례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공공환수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논의된 핵심 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 1,822억 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운데 1,822억 원을 조례를 통해 성남 시민에게 1인당 약 18만 원 정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물론 대장동 문제는 이후에 여러 논란과 수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공공환수액 산정과 민간 초과이익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있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익을 챙긴 놈들이 따로 있었을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장동은 비위, 비리로는 전혀 엮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단순히 성공 사례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정책의 방향만 놓고 보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인허가와 공공의 권한으로 생긴 이익을 소수 민간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 전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성남에서는 개발 이익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AI와 반도체 초과 세수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철학은 같습니다. 공동체가 만든 기반 위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AI와 반도체 산업은 결국 기업 혼자 만든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망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항만과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인재를 길러낸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도 거대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일부 대기업, 주주, 고소득, 기술 인력, 수도권 중심의 산업 생태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인식입니다. 많은 국민은 일자리 대체, 직무 변화, 지역 격차, 소득 양극화라는 부담을 또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나서야 합니다. AI가 만든 부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특정 계층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AI가 만든 전환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국민 배당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재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단순 초과 세수만 쓸 것인가? 별도 기금을 만들 것인가?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 청년, 노인, 농어촌, 예술인, 전환교육 대상자에게 우선 배분할 것인가?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할 것인가? 장기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할 것인가?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적 환원을 설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매우 정교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려할 점이 많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배당금은 무조건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청년 창업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보강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프리랜서의 전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 전환교육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노르웨이식으로 장기 기금화한다면 미래 세대가 함께 쓰는 국민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석유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미래 세대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남에서는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 초과 세수를 국민 전체의 미래 안전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에게 산업 전환의 권리를 돌려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부라면 국민이 함께 누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권리를 제도로 만드는 일, 그것이 이재명이 펼쳐나갈 국민 배당금 논의의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의 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자, 영상 보셨죠? 저렇게 깐깐하게 제대로 만든 늘어온 야채수를 놔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부터 뜯고 계신 분들 잠깐 스톱! 홈쇼핑 영양제는 찬장의 그 화석이 됐죠. 네, 헬스장은 동네 비싼 목욕탕으로 쓰고 계시고, 네, 이제 억지로 숙제하듯 건강 챙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아침 습관 하나 만듭시다.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켜실 때 속쓰린 커피 대신에 늘어온 야채수 한 포 딱 뜯는 게 오늘부터 우리의 룰이 돼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딱 한 달 뒤면 몸 가벼운 게 다르다. 할인도 안 하는가?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딱 한 박스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늘어온 야채수를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은 늘어온 한 포 뜯으면서 함께 하시죠.